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물론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선 자금 의혹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도 2012년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대선 당시 직능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서병수 부산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장 2억이라는 부분입니다.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주장을 자신의 육성과 메모로 보여준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결된 일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은 제가 책임지고 치른 선거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불법도 없다며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의 문제는 여야가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이라뇨. 갑자기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에 나선 김 대표를 보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과연 검찰이 권력의 신랄한 오명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조사할지 아니면 권력의 물귀신 작전에 박자를 맞출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권과 청와대 반응을 알아보고요. 이완구 총리가 지역 정치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태안신문 편집장 신문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연결해 이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법조팀 박소희 기자와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고정 코너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 없는 종창토크에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미일 관계 속 우리 외교 상황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13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태안신문 편집장 신문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이번엔 이완구 총리가 지역 정치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신문웅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완종 전 회장의 발인이 오늘이었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오늘 8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8시에 그 서산의료원에서 출발하셔가지고요. 네. 8시 50분에 그 서산중앙감리교회에서 발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600여 명 정도의 그 지지자들과 서산장학재단 임직원들, 네.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참석하셨고요. 지역의 그 각계각층이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의 죽음에 많은 지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역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성 전 회장의 죽음 때문에 좀 격앙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실제로 발인이 열린 서산의료원 이제 그 문구를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지지자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면서 네. 억울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대부분 그 참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그 분들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 그 장례위원장인 박성호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규명을 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 길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이다라는 의견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자살로 보지 않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타살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타살을 당했다.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자, 주말 동안에도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요일 날 아침부터 그 방문이 시작됐는데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방문해서 네. 실제 성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불명을 요청한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단지 나눈 대화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네. 장래 일정 5일 동안에 이완구 총리가 오네 안 오네 했던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 2시경에 그 총리 대신에 그 총리 비서실장을 한 친민호 비서실장이 네. 방문을 해서 간단히 유족들과 이제 조문을 하고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는 직접 오진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족이나 그 서산 장학재단 관계자들은 최소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완구 총리가 화한 정도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조화라도 네.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도 되게 서운한 그 불편한 신경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이 그 새벽 2시면 마지막 날 새벽 2시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에 굳이 궁색하게 온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정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도 없었다. 예. 그걸 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자, 그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화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 애도 기간이니까 지금 그 고인과 나눈 대화를 네. 내가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분들 얘기라든지 좀 최소한 그 친박의 좌장격이니까 네.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다 했을 거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충분히 구명 관련 얘기나 이런 걸 했을 것이다. 예,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네. 그 구명 요청 받았다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그 성 전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걸 단독 보도하셨는데, 예. 그때 성 전 회장과 이 총리는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집니까? 지금 그 시도는 여러 차례 좀 시도를 했고요. 전화가 되지는 안 했고, 실제 이제
지금 이완구 총리 측에서 밝힌 거는 3월 22일 날 네. 통화가 돼서 구명 요청을 했지만 이게 그 총리가 개인 할 일이 아니고 또 전 총리가 네. 이 사건을 이 자원 비리 관련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형편이 안 된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도 연락을 했었고 뭐 많은 친박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뭐 좌절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유서에 보면 네. 신뢰가 무너졌다. 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 선 자체가 네. 지금 법 차원이 아닌 그 네. 청와대 측에 그런 강공 드라이브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쪽에서는 구명 요청을 여러 루트로 하지만 네. 청와대 지시에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 돌아가시기 전날 네. 그 기자회견하고 이후에 같이 커피숍에서 네. 대화를 한 40분 정도 한 김진권 태양군 전 의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뭐 구명 관련 활동을 하고 했는데도 뭐 청와대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런데 이 총리가 이완구 총리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여러 차례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8일날 네. 은행연합회에서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 자리에 태안 지역의 지지자인 네. 태안군의 이용희 부의장하고 김진권 의원님, 전 의장인데요. 그렇게 네. 하고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 네. 이렇게 성완종 의원 네 분이 모여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세 분이 지역에서 올라간 거는 성완종 의원의 마지막 호소하는데 힘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서운함을 좀 여러 차례 그래서 이완구 의원이 이완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진권 의장 같은 경우는 힘을 내라. 힘을 내면 이게 자원 비리는 다 벗어났고 횡령이나 분식회계로 기소가 될 예정인데 네. 이런 거는 변호사 잘하면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성 전 회장님이 이거는 지금 내가 여러 루트를 했는데도 불구속은 도저히 어려운 것 같다. 청와대 지시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날 이렇게 지역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눴군요. 40분 정도 예, 얘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 만남이 아마 지금 생전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11일 날 네. 이용위원회 요런 발언들이 일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만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가 총리가 서운한 얘기를 많이 했다. 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보도되고 나서 그날 이제 12일 날이죠. 네. 12일 날 아침부터 이제 6시 반부터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용희 부의장한테 왜 그런 제보를 했느냐. 네. 그리고 성완종 의원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네. 네. 뭐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러면 같이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네. 대라. 뭐 이렇게 내가 국무총리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이거에 다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섣부르게 언론 인터뷰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 자꾸 우리가 사실 있는 얘기만 했을 뿐이다. 우리 얘기도 아니고 돌아가시는 분이 한 얘기를 우리가 전한 것뿐인데 왜 우리한테 역정을 내냐. 네. 그렇게 또 답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같이 갔던 사람을 대라. 그러니까 해서 김진권 부의장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나 보요. 그래서 이용희 부의장한테는 한 12차례 정도. 네. 그리고 김진권 전 의장한테는 3차례 정도. 총 15차례 정도 전화를 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김진권 전 의장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 만나서 전화 통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 여쭤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격양돼 있었고 네.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분이었다. 내가 총리다. 네. 그리고 나는 차례감도 이기고 산 사람이다.
얘기를 똑바로 해라.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할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육박지르면서 이제 본인이 김진건 의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나는 리스트에 금액도 안 나 있는 사람이다. 이름만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한 게 무엇이 있느냐. 제대로 얘기를 해라. 대화 내용을 얘기해라. 네. 그래서 이용 의원하고 다 통하지 않으셨느냐. 당신 구명활동 이렇게 요청하는데, 응해주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그렇게 무시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괄시하고 저거하느냐. 네.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단지, JP라든지, 네.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김태형 의원이, 부탁이 왔지만, 네. 이건 총리로서 할 수 없는 거라고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뭐냐. 그래서 자꾸 또 다른 얘기를 자꾸 유도를 해내더래요. 나는 이렇게 금액이 없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서, 김진건 의장이 느낀 게 뭐냐면, 네. 돈 얘기를 자꾸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혹시 나와 관련된 돈 얘기를 한 게 없느냐. 네. 왜냐면 그 리스트에 보면은 이름만 적혀있고 아예 금액이 안 적혀있으니까 더 궁금증이 지금 자아내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과연 성전회장 위에 앞에 5명은 금액을 다 적고 네. 밑에 2명은 이름만 적었을까? 그것도 현 총리하고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더 오히려 다른 사람은 금액이 명시돼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나머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진건 의장 주장은 이분이 뭔가 제발 저려가지고 꼭 내 얘기가 금액 얘기 혹시 나오지 않았는가? 네. 확인한수록 계속 유도심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완구 총리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 답변이 나왔는데요. 네. 그냥 조문, 그냥 대신 네. 내가 못 가서 이용희 의장이 가까우니까 네. 대신 조문 좀 전해주라고, 그리고 위로 차원에서 또 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그냥 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조문을 하면은, 비서실장이 직접 다녀갔고, 네. 그리고 본인이 유족한테 직접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성전 회장님과 마지막 대화가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네. 15차례나 위로 전화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두 번 해서 말 좀 잘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15번 네. 통화를 시도하고 그중에 통화 시도된 전화 보니까 한 8분 9분 길게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통화 내역도 지금 이제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꾸 뭔가 유도해내고 거기서 대화가 뭐가 나왔는지 그런 걸 좀 유추해 본다라면 네.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또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해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될 것을 좀 미리 대비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나눈지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15번 정도 전화해서 그게 네. 할 정도는 아니죠. 통상 우리 흔히 세상의 이치로 봐서도 네. 이거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많이 네.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보니까 그냥 네.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안보 차원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전화했다 이렇게 네. 답변하는데 그거는 실제 대화 실제 통화를 했던 네. 이 두 분들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네. 주장.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고 김진권 군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런 금액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를 알아내려고 일부러 계속 물어보는 유도성 질문이었다라는 걸 네. 저희가 그런 주장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성전 회장의 측근들이나 지인들은 성전 회장의 이 리스트 메모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답은 신빙성 있는 거로 실제 글씨체도 네. 성전 회장의 글씨체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측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네. 실제
어제 그 상가하고 오늘 상가에서 만난 서산 장학재단이라든지 네. 유족들, 측근들은 검찰 조사에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면 실제 검찰이 성전 회장을 자원 비리로 기소하겠다고 했던 결국엔 나중에는 가족 그 계좌까지 다 털고 털어서 분식회계로 이렇게 용도산이 그렇죠. 별건 수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건 당초와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지금 이제 몰아간 그 검찰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모지를 가지고 안 준다든지 또 지금 숨기는 부분들이 많고 또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검찰은 가지고 있지만 유족들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나 그 장학재단 관계자는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하관 다 끝나고 장례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검찰 조사나 수사에 대비하려고요. 통화 내역도 이제 그 유족은 충분히 이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성전 회장님의 그 메모라든지 이런 이것저것 지금 이제 준비는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유족 측에서나 아니면 성전 회장 측근들이 볼 때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동안 자원외교 비리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별건 수사로 다른 걸 터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인데요. 이 성전 회장의 죽음 이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제 먼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새누리당이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 반발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언급해드린 군의원조차들도 이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인데요. 그분들이 당을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한다라면 사실 이런 언론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 할 텐데 실제 성전 회장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당을 떠나서 요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되고 뭔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현재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절변이 깔려있다는 것을 지금 폭넓게 지금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신문 편집장 신문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오마이뉴스 법조팀 박소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법조팀 박소희입니다. 네, 오늘은 녹음실에 직접 나왔는데요.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발표가 나왔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사팀이 구성됐나요? 성완종 리스트가 첫 공개된 날이 지난 10일이었죠.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에 대검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모지의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토요일자 경향신문에서 이제 성완종 회장 인터뷰 후속 보도로 2012년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홍문종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2억 원을 줬다는 건데요. 이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내용 자체는 메모의 형태에 이제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이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와 달리 또 상황이 다시 한번 달라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기춘 허태열 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2012년 대선 자금은 시효를 두고는 사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7년이니까 그렇죠. 겨우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 현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난 일요일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도 이날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그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 자체의 신빙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별수사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팀장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장 역할로 올해 초까지 대검 대변인을 역임했던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에 또 서울중앙지검 김서구 특수산부장과 특수산부 검사들이 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인물은 아무래도 그 문무일 팀장일 텐데 이분이 소문난 특수통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측근비리 수사에 참여를 해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고요. 네. 그리고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시절에는 그 변양균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그 기획입국설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네. 지난해에는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조현아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차장격인 구본선 청장 같은 경우는 대언론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요. 이분은 이제 과거 중수부에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한 경험도 있고 또 대검 대변인을 2년 2개월 동안 하면서 쌓은 공보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두루두루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수사를 잘 해왔던 네. 그 검사들이 이 특별수사팀의 일원이 됐는데요. 예. 이 특별수사팀 앞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무실은 고검에 차려졌고요. 네. 그리고 특별수사팀인 만큼 대검에 직보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긴 할 텐데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이제 대검에서도 수사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그 수사팀장 같은 경우 이제 문무일 지검장인데 지휘라인상 대검의 그 반부패 부장이 전체적인 수사들을 총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반부패 부장이 윤갑근 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맡았던 분입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문무일지검장보다 이분이 후배예요. 연수원 기수가. 그래서 사실 그 검찰이 되게 서열 문화가 좀 중요한 조직인데 이렇게 구성된 걸 볼 때 아무래도 그 수사팀장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 호남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 대상들이 아무래도 친박 소위 그 TK 쪽 인사들이 주로 될 텐데 그런 점을 볼 때 좀 수사를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검찰에서도 어제 수사팀 구성을 발표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위해서는 팀 구성 자체가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토대에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수사 대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김기춘 허태열 전직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의원 그리고 현직인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 이렇게 일단 이 인물들은 기본 수사 대상이 될 것. 메모에 나온.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어쨌든 성완종 회장이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를 대신해서 열쇠를 쥐고 있을 만한 인물들이 이제 성 회장의 측근들이겠죠. 그래서 측근들도 주요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의원 등 두루두루 구명 전화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쨌든 주요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은 단순히 리스트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조사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의 단서가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 그리고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
이 정도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메모와 녹취 파일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검찰도 경향신문에 그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정식으로 제출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향신문도 그 오늘자 신문에도 공식 발표했죠. 검찰 수사에 자기들도 응하겠다.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이 50분이나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성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단서들이 될 테고요. 또 그가 사망을 한 상황이어서 그분이 남긴 메모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지도 사실 좀 중요한 쟁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수사에 단선된 이 메모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또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녹음 파일이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이와 별개로 성 전 회장이 남긴 그의 휴대폰 2개도 앞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뭐 장부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도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예, 그 부분도 일단은 측근들을 불러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조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소희 기자가 볼 때 검찰의 수사 의지 이런 게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안이만큼 김진태 총장이 직접 나서서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도 이 사안을 매우 무겁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특히나 김진태 총장 같은 경우 지금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전에 행보들을 봤을 때 검찰이 사실 그 청와대의 하명대로 움직인다 이런 비판을 자원외교 비리 수사 같은 경우도 그쵸,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뭐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그랬고 뭐 세월호 수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쨌든 그런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던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김진태 총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좀 기민하게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